빨리 내 집 마련하셔야 되고요. 네. 이제 2026년도부터는 지옥이 열릴 수가 있어요. 상급지 열차 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중급지 열차라도 아니면 꼬리칸이라도 일단 열차 출발하니까 뭐라도 잡아 타야 된다. 안 그러면 겨울이 온다.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 있는 지금 무주택, 1주택자분들 어떻게 되는 거죠? 빨리 사라고 얘기합니다. 아, 빨리 살아. 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대놓고 얘기할게요. 내 집 마련 안 해도 돼요. 내가 살려고 하는 데가 지방 중소도시야. 저 맨날 우리 분명 댓글 달릴 겁니다. 저 김지가 또 맨날 또 집 사라고 합니다. 지금 인구 감소가 되는데 네, 안 사도 돼요. 인구 감소 지역들은 안 사도 됩니다. 해서 최근에 이슈됐었던 것 중 하나가 정부가 인구 소멸 지역들 세컨드 홈 발표했었잖아요. 네. 제발 집 좀 사세요 라고 했는데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정부 공인 투자 기피 지역이라고 말하고요. 네. 이런 규제 지역들 뭐예요? 조정 대상 지역, 토지 거래가 공인 투자 지역. 맞습니다. 정부 공인 투자 지역이다. 제발 좀 사지 마. 너무 올라가니까 이 최근에 장처관들도 다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여기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면 우리들은 이미 내 집 마련했고 너네들끼리 나눠도 돼 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내 집 마련 별로 급하지 않은 데는 안 사도 돼요. 그리고 서울도 집값 싼 데 있습니다. 빌라 오피스텔은 지금 엄청 싸요. 서울에서 비싼 건 아파트가 비싼 겁니다. 그러면 결론 나왔죠? 나는 서울에 내 집 마련 아파트를 하고 싶다. 빨리 해라. 신축 당연히 비싸죠? 신축 빨리 해라 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분명 그 얘기 할 겁니다. 아까도 반포 압구정 얘기하고 막 이러면 거기 돈 있는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라고 할 텐데 저는 돈이 없어요 라고 하면 근데 돈이 없다라고 해서 다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제가 딱 한 군데만 얘기해 드리자면 싸게 갈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싸게. 어디? 노원구 상기 뉴타운이라고 있어요. 여기서도 상기 2구역이 지금 진짜 싸거든요. 상기 2구역이 2억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2억에서 3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여기가 불암산역. 불암산역이 뭐야? 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단곡의 역이었습니다. 과거 4호선 종점이었었는데 하도 단곡에 하니까 이름 바꿔주세요 해서 이제 불암산역으로 이름 바꿨는데 단곡의 역세권이고 여기 원래 관리처분인가에 가야 됐지만 조합이 뒤엎어져요. 조합이 내분이 생기면서 최근에 조합장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사업 속도가 지연됐는데 아마 내년에는 관리처분 진행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데 아직 매매 금액 자체가 아직 3억대가 있어. 근데 참고로 여기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업성은 떨어져요. 사업성은 분당 금액 6억 정도는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분담금 6억이라 하더라도 지금 매매 금액 3억이야. 그러면 서울의 신축 아파트 10억 이하로 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물론 여기는 딱 지도 보면 어때요? 여기 서울이야 경기도야 쉽죠. 좀 멀어서 싫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돈을 더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 더 쓰면 우리가 점점 내려옵니다. 그래서 또 내려오면 우리가 성북구의 장인뉴타운 같은 데도 아직 3억, 4억으로 갈 수 있는 데도 있고 청량리에 있는 재개발들도 아직 8억대로 갈 수도 있고 돈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지만 금액대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곳들은 분명 다 존재해요. 내가 눈 감고 귀 닫으면 답이 없는 거고 여기서 결국 중요한 거는 무엇이라도 내 예산선에서 최대한 좋은 곳에 가라는 걸 얘기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상급지라고 말하지만 누구나 상급지를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저는 얘기해드린 게 나만의 상급지라고 해요. 누군가한테는 마용성이 상급지일 거고 누군가한테는 서대문구, 동대문구가 상급지일 거고 누군가한테는 사람들이 멸칭처럼 노도강, 금관구, 서울의 가장 외곽 라인들이다 라고 해도 그런 데들이 상급지일 수 있겠죠. 근데 인서울에 성공한 거잖아요. 어쨌든 내 돈으로 갈 수 있는.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도 다 같은 경기도가 아니거든요. 좋은 경기도 되게 많아요. 내 금액대에서 찾아가는 거고 우리가 얼죽신 하면서 신축과 구축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거라고는 보여지지만 구축이라 해서 안 올라가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축이라도 나는 여기 내 집 마련할 거야.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꾸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왜 다 사란 거야?가 되니까 사람들은 보통 썸네일 막 구축 절대 사지 마세요. 신축만 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썸네일 뽑게 되면 막 댓글로 김재경 너는 또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니까 맨날 신축만 좋아하고 정비 사업만 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막 좀 이상해지는데 구축도 오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근데 올라가도 격차가 벌어지는 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내가 뭘 살까라는 거는 잘 살펴보는 얘기합니다. 혹시나 그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 타이밍을 여쭤본다면 지금 시간이 없다라는 입장이시군요. 지금이다. 혹시 왕좌의 게임 보셨나요? 봤죠. 근데 시즌 너무 길어지면서 나중에 안 보게 되더라고. 저는 왕좌의 게임 마지막을 다 봤는데 진짜? 마지막에 용두사미가 되면서 좀 그렇긴 했는데 저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맨날 얘기 나왔던 게 존 스노우가 윈터 이즈 커밍 맨날 이러잖아요. 윈터즈 커밍. 그러니까 그때 맨 처음에는 뭐 맨날 뭐 겨울을 대비하래 할 때만 해도 좀 뭔가 추상적이었는데 마지막에는 진짜 이게 북벽 너머에서 백귀들이 몰려오거든요. 진짜 겨울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겨울을 대비하라고 합니다. 진짜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내 집 마련하셔야 되고요. 이제 2026년도부터는 지옥이 열릴 수가 있어요. 이제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공급량이 박살나면 전월세 금액부터 올라가니까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요. 또 다른 비유를 하게 되면 영화 설국열차 보셨나요? 봤죠. D칸부터. 네. 그러면 우리 그거 보면 맨날 영화 봤을 때 꼬리칸 너무 불쌍해. 우리가 상급지 하는 것처럼 우리 상급지를 가야 돼. 상위칸에 가야 돼 라고 하지만 상위칸은 티켓값이 비싸겠죠. 그럼 중급 칸이라도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양객열차 했던 것처럼 프론티바 먹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중급 칸이라도 가려면 티켓값을 빨리빨리 지불하면서 막차 떠나기 전에 가야 되는데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꼬리칸 사람들이 불쌍한가요? 그래도 탄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지금 비유는 그거예요? 빙고. 못한 사람들 더 많다? 이게 꼬리칸 사람들은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꼬리칸을 안 탔었으면 얼어 죽었던 거고요. 꼬리칸은 사실 영화 보게 되면 무임승차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타면 안 되고 얼어 죽었어야 됐는데 간신히 탄 거고요. 여러분 영화상의 내용입니다.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만의 상급지 얘기했던 것처럼 상급지 열차 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중급지 열차라도 아니면 꼬리칸이라도 일단 열차 출발하니까 뭐라도 잡아 타야 된다. 안 그러면 겨울이 온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나 지금 여기 서울 지도 보여주셔서 그러는데 같은 가격이라면 서울의 외곽 구축 아파트랑 경기도의 좀 더 핵심 지역 신축 아파트라면 어디를 선택하는 게 낫나요? 뭐 정확하게 지명을 비교하지 않아서는 답변하기 애매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역시 강남 접근성을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사실 경기도라고 하지만 어지간한 서울보다 비싼 데들 많아요. 뭐 과천, 분당, 판교 이런 데들은 뭐 그냥 뭐 어지간한 서울 중급지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대들이 그렇게 비교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그런데 왜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가면 갈수록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걸로 돌아와서 서울 외곽 구축보다는 저는 경기도 신축이 더 낫다라고 봅니다. 물론 경기도도 워낙 넓어서 지금도 미분양 주체하지 못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뭐 다 같은 경기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지간한 경기도 신축이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도 신축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그러면 9월에서 이제 12월 4개월 남았죠. 한국 부동산 시장이 찾아올 주요 변화랑 투자 기회만 좀 찝어주신다면요. 일단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제 사실 이 정부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방향이 갈지 모르다 보니까 좀 긴가민가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627 대책 그리고 97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려고 사전포석을 두는지가 이제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방향성들을 보았었을 때 뭔가 그렇게 획기적인 공급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좀 더 규제하려고 준비 중이다라는 것들이 보여지지 규제를 완화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면 다주택자 규제가 똘똘한 한 채를 만들어가지고 양극화를 불러왔었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재현될 가능성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서울에서도 상급지 가면 좋겠지만 아까 나만의 상급지 표현해드렸던 것처럼 일단 올라갈 것 같은 곳은
일단 뭐라도 잡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기회는 이미 오고 있는 거고 하반기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일단은 내년 되면 사실 공급 절벽, 이제 전월세 가격 상승, 특히 이번에 97 부동산 대책에서 힌트 나온 것 중 하나가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할 거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안 나왔지만 전세 DSR 규제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이 전세 DSR 규제가 단순히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세입자들이 이제 소득도 보겠다, 그냥 전세자금 대출 막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 임대인의 DSR에 규제를 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아니라. 네, 예를 들어 김 작가님께서 전세를 놓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전세를 10억짜리로 놓고 있어. 그러면 그전에는 전세는 전세고 상관없었지. 그냥 내가 대출 받고 이럴 수 있었었는데 DSR이 이제 내 전체 부채 대비해서 소득 감안해가지고 대출 한도를 잡아줬었는데 이 부채 계산할 때 뭐야, 너 전세 10억 있잖아? 이것도 DSR에 계산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현실적으로는 전세를 놓았다? 그럼 대출 막아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전세를 없애야지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네. 점점점 전세를 악마화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하고 전세 놓는 임대인들도 규제하고, 그리고 2025년도 1월 달에 이제 세법 개정안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제는 앞으로 2026년부터는 2주택자도 고가 전세부터 시작하긴 하지만 2주택자도 전세 간주임대로 과세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임대차 3법 얘기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출발했었지만 정확하게 임대차 입법이었었죠.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 청구권제 해가지고 입법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전월세 신고제였는데 이게 그동안 유예 하다가 2025년도 6월 달에 이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물립니다. 네. 그럼 이거 신고 왜 할까요? 과세 표준 투명하게 해버린 다음에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임대차 시장이 점점 이미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월세 물량이 절반을 넘어갔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아파트 전세보다는 월세가 아직은 많지 않지만 월세 비율이 40%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았었을 때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2025년도, 2027년도 그리고 문제는 공급량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거든요. 박원순 서울시장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다 박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공급할 만한 데들이 뻔합니다. 그럼 신규 공급이 이제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신규 입주 물량 없다 보니까 입주장도 없고, 네. 그 입주장이 없어지면 전월세 금액 올라갈 것 같고, 그러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 올해 하반기, 내년 보지 말고 네. 지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항상 인터뷰 많이 하고 이거는 판단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집값이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전월세 금액이 어떻게 될 것인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김 작가님께서도 만약에 인터뷰 다양하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상승론자 하락론자를 떠나서 부동산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오면 그 얘기 꼭 질문해 줬으면 좋겠어요. 월세 금액 떨어질까요? 라고 물어보면 네. 대답 잘 못할걸요? 월세 금액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월세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주거 비용 계속 커지거든요? 부담되니까. 그러면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집을 사는 거 말고는 앞으로 어려워진다라는 부분을 명심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부가 7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627 대책, 97 대책. 그러네요. 다음도 아마 7일이나 17일이나 27일 셋 중에 하나. 17이 안 나왔어. 아, 그렇군요. 언젠가 17에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농담으로 드리는 건데, 이 정부가 어쨌든 대책이 지금 두 번 나온 거잖아요. 한 번은 어떻게 보면 규제가 굉장히 강했던 거고, 이번에는 공급에 대한 얘기가 어쨌든 뭐 공급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를 떠나서 어쨌든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던 건데, 이거 두 가지를 봤을 때 정부는 요걸 토대로 집값을 잡기를 바라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안전대 상향을 바라는 것 같으세요? 이걸 통해서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 같으세요? 뭐 보합, 그런 생각을 좀 이 소장님 전문가니까 유추할 수 있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 정부가 생각했을 때만, 원래 집값 잡으려고 한 건데 안 잡히면 또 강력한 거를 또 내밀 수 있지 않나. 3차, 4차, 5차. 옛날에 27차까지 갔었나요? 문재인 정부 때였나? 결국에는 나중에 집값이 누적되다 보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 생각인지.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집값 안정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제가 강연할 때 뭔 얘기를 했었냐면 삼연봉을 조심하라는 얘기 했었어요. 삼연봉? 스타크래프트 좋아하셨죠? 네, 그 세대였죠. 그 세대에서 우리 잊을 수 없는 삼연봉. 이제 임요한과 홍진호가 이제 임직록 하면서 삼연속 벙커링을 당하면서 삼연봉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 얘기 나오죠. 노무현 때 있었었고, 문재인 때 있었었고,
이재명 때 똑같이 3번 당하면 이젠 당하는 사람이 바보 아니냐라는 말들도 하는데,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도 2번 실패했는데 3번째 똑같은 그렇죠. 수를 둘까? 라고 했는데 여담인데 홍진호와 직접 만났었거든요. 네. 그런데 홍진호 내 집 마련 제가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밥 먹으면서 뭐 얘기했을 때 그냥 그 얘기가 그냥 웃자고 얘기가 나왔는데, 진짜 사담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그때 본인도 3번 연속 똑같은 수를 쓸 줄 몰랐었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사면봉의 교훈은 여러분 일단 대비는 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꼭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대책 또 하면 또 양극화 생긴다라는 거를 저 같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면 모를까요? 알겠죠. 알겠죠. 그분들 보면 다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둘 중 하나죠. 알면서도 하든가, 아니 진심으로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하든가, 둘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뭐 당연하죠. 알고 하든가 모르고 하든가 둘 중 하나 외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똑같은 정책이 되풀이되면 양극화가 또 심해질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럼 이제 다주택자 하면 안 됩니다. 다주택자 하면 또 적폐몰이 하면서 두들겨 맞을 수 있거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다라면 우리도 대비는 해야 된다. 보유세 강화 또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똑같은 실수 또 하겠어 하면서 막 지방 투자 막 하고 세컨드홈에 얘기했죠? 지방의 세컨드홈을 막 늘리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주택수를 늘리는 식인 경우는 현 정부에서 좀 옳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똘똘한 정책 쪽으로 가길 바라고. 근데 만약 그렇게 했는데 다주택자 규제 푼다? 그럼 그때 가서 지방 주택수 늘려도 돼요. 지방 주택 가격 보면 너무나도 저평가된 데들 많거든요. 왜 이렇게 이 가격이야? 라고 하는 데들도 이 주택수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럼 그때 가서 우리가 보는 거죠. 이제 정권 초기잖아요. 그럼 스타크래프트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게임 시작하면 SCV 보냈어야죠. 드론 보내가지고 정찰을 해가지고 얘네가 벙커링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잘 보고, 그런 다음에 정찰했더니 벙커링 아니야. 그러면 이제 맞춰서 빌드 타면 되는데, 이것도 설마 또 그러겠어 하면서 앞마당 빨리 먹었다가 이제 본진 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비는 해야 되고요. 지금 정권 초기잖아요. 막 주택수 늘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사명복 대비 한번 하시고, 그러고 이게 왜 그러는지는 저도 모르는 게 일단은 음모론입니다. 다 알면서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 장관님 실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유기지 대책 전에 대출 확 땡겨가지고 반포 입성하신 분도 있었었고요. 또 실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에 다주택 처분령 내렸더니 개포동 재건축 안 팔고 존버했다가 40억 버신 분도 있고요. 역시나 강남 사랑, 용산 사랑 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럼 그분들이 똑똑한데 강남 집값 빠질 것 같으면 내 집부터 팔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고, 또 이거 지방도 똑같습니다. 지방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방에 주소지는 있어야 되는데 내 집은 서울에 있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 보면 여야 할 거 없이, 자 누구라고 안 했습니다. 그런 거, 또 이것도 음모론이지만 그럼 왜 자꾸 집값 잡겠다고 하는 거냐? 본인들은 왜 근데 강남 집을 가지고 있느냐? 못 잡을 거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자꾸 평준화 얘기하면서 본인들은 특목고 보내고 자사고 보내고 유학 보내고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내로남불이 아니라 솔직히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생각하면 강남 집값 안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강남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정부 인사들도 보면서 안 떨어질 것 같다에 베팅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그런데도 왜 자꾸 떨어진다고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야 지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표밭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 무주택자들한테 이제 약간 좀 희망 고문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그래도 좀 기다려봐. 공공임대 줄 거야. 라고 해야 사람들이 좀 기다리는데, 본인들은 공공임대 안 가죠? 그러면 우리가 공공임대가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답이 나와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보다 행동이라고 말하는데, 전 높으신 분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그래도 장관과 같은 단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정도로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카메라에 이제 비춰져서 이제 그분들도 이제 어쨌든 인터뷰를 하거나 발표할 때가 많을 텐데, 이제 대중들이 이제 보는 장면에서 하는 말과
본인의 행동은 좀 이제 다른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장님은 카메라 꺼져 있을 때나 카메라 켜져 있을 때나 아주 여론을 생각하지 않고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본인의 행동도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저희는 상승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상승에 지금 방송에서도 투자에서도 함께 베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어쨌든 내 집 마련이든 뭐 월주택 하나 타기든 이게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하락 얘기하신 분 얘기도 들어보고 사장님 얘기하신 것도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잘 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질문은 또 다음번에 소장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요 돈님은 김정희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